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에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까지 도내 10곳의 선거구 가운데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각각 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여수갑 5명, 여수을 3명, 고흥, 보성, 장흥, 강진 3명 등이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었습니다. 광양시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내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며 도시 경쟁력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관내 통신망과 교통망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주차 공유와 길 안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한중일 3개 나라가 발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올해로 2년째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의 문화도시 법적 지정 여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3개 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간 문화 교류를 위해 해마다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건 지난 2018년 말. 지난 2일에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의 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문화도시로서 인프라 구축.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생태화 가든 70여 개 작은 도서관이 결합한 가든 라이브러리 사업과 농어촌 문화체험 캠프인 리틀 포레스트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쟁점은 관련 사업을 토대로 결정되는 올 연말 정부의 문화도시 법적 지정 여부. 문화도시로 정부의 법적 지정을 받으면 5년간 200억 원 규모의 권역별 문화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면 원도심 권역, 신도심 권역, 그다음에 생태문화권, 그다음에 전통문화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문화도시 전역에 대한 어떤 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도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생태계 구축에 지역만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업들을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주민 주도형 사실 문화도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열리는 순천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순천만의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들로 이뤄진 이른바 대한신당이 지역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신당 전남도당은 어제 목포에서 현역 의원과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대안 제시는 물론 앞으로 세력 규합을 통해 정치 판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신당은 또 지난달부터 계속돼온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새롭게 선정한 블루 이코노미 명품 숲에 여수와 고흥의 숲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휴식과 힐링, 여행 명소를 알리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새롭게 선정한 2020년 가봐야 할 블루 이코노미 명품 숲 12개소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여수 봉화산 힐링숲과 고흥 파령산 편백숲이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선정된 명품 숲을 홍보 달력과 포스터로 제작해 주요 관광지와 중앙부처, 다른 시도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사설 유기동물 쉼터 운영자가 잠적하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쉼터 카페 회원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카페 회원들이 후원금 명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일부 내용만 공개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A씨는 쉼터 월세를 5개월치를 밀린 데다가 몇 달 전 딸 명의의 후원금 계좌도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고 개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회원들은 전체 후원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피해액을 집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점안면 신전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순천시 향동 오통 주민 17만 원, 여수시 소라면 풍류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서면 월산마을 주민 15만 원, 입성마을 주민 11만 2천 원, 고흥군 점안면 용산마을 주민 11만 5천 원, 오산마을 주민 10만 5천 원, 신흥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서면 용당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 청해 배구 동호회 8만 원, 고흥군 점안면 내동마을 주민 6만 원, 당치마을 주민 6만 원, 신촌마을 주민 5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32억 원 증가한 2,30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103억 원,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87억 원, 해양 클러스터 구축 58억 원 등입니다. 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선도 사업 예산으로 247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인구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농식품부 도시민 유치 최우수상과 함께 고용노동부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등 각종 인구정책 관련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인구 늘리기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 귀촌, 귀향, 1000가구 달성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모범 음식점 140군데가 선정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개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존 모범 음식점과 신규 희망업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반찬 수준, 위생관리 등을 평가한 뒤 140개 업소를 선정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 음식점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이 교부되고 음식문화 모니터 요원이 2달 주기로 방문해 주요 실천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 기업들이 1월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의 1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62, 비제조업이 76으로 모두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합니다.